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간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여행도 가능할 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비행기표가 비싸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 여행 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항공사를 대표하는 부동의 1, 2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 둘이 얼마 전 결합을 신청했습니다. 기업 합병, 그러니까 두 기업을 서로 합쳐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기업을 합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며 조건부로만 승인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얘기는 이래요. 현재 대한항공의 점유율은 70% 이상, 그런데 여기에 아시아나까지 합쳐진다? 우리나라 항공사의 노선을 대한항공이 독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시아나가 운영하던 노선까지 대한항공이 가져가면 대한항공이 가격을 올리기 쉽지 않겠어요?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한항공을 써야 할 테고요. 기업이 합병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합병을 하면 정말 독점이 되는 건지 다른 사례들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2009년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했어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오프마켓인 이베이의 자회사 이베이 코리아로 재탄생한 거죠.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어간다면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1번가라는 새로운 마켓이 들어올 예정이라서 어찌저찌 합병이 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어떻죠? 네이버 쇼핑, 쿠팡 등등 다양한 마켓들이 들어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던 독점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없었고요. 기업들이 합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독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합병을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이 더 활발해진 거예요. 2004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악기 업체인 영창악기가 삼익악기에게 인수합병되려던 사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이 서로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을 수 있다면서 합병을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이 여파로 결국 영창악기는 2주도 지나지 않아 부도를 당했고 삼익악기 또한 순손실이 113억 원에 달했습니다. 두 기업이 왜 이렇게 고꾸라졌는가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산업은 애초에 그다지 큰 편이 아니었어요. 해외랑 비교하면 한국 기업들은 인지도도 낮고 규모도 작아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세계적인 피아노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일본의 야마하, 독일의 슈타인바흐, 전부 외국 기업들이잖아요.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 규모는 당시 700억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영창악기와 삼익악기를 합쳐서 운영하는 게 나았던 거죠. 실제로 삼익악기의 관계자는 두 기업이 합치면 매년 300억 원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었는데요. 만약 두 기업이 합병되었다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도 쉬워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합병을 심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합병을 통해 독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거의 승인을 해주지 않죠. 항공산업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까지 통과해야 해서 합병까지 가야 할 길이 아주 멀어요. 하지만 앞서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보았듯 합병이 꼭 독점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1번가나 쿠팡 같은 새로운 시장이 참여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기업 운영을 원활하게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할 수도 있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어떨까요? 지금 둘이 합병한다면 시장 점유율은 80%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외국 항공사와의 경쟁까지 생각한다면 대한항공이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독점이 걱정되어 규제를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장이 둔화되고 국내 기업이 발전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아노 산업처럼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통해 세계적인 항공업체가 되기를 응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전해드린 지식이 유용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왕!